자,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별표를 이제 어디다 붙이느냐 좀 달리 붙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int 별표를 여기다 딱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공백을 띄워서 p1이라고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여기를 공백을 띄고 이 별표를 변수 바로 앞에다 딱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요? 포인터 변수 p1 이럴 때 역시 포인터 변수 p2를 각각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보면은 int 별표 p1, 별표 p2니까 포인터 변수 p1, 포인터 변수 p2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럼 밑에 거는요? 그 밑에 거는 쓰여진 걸로 봐서는 그냥 느낌으로는 int 별표 타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p1, p2 이렇게 둘 다 적용돼서 둘 다 포인터 변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별표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p1에만 별표가 있는 것이고 p2에는 별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p1이랑 그냥 int 변수 p2를 선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를 자기 기호에 따라서 여기 int에 붙일 수도 있고 변수에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은 두 개가 같지만 이런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었죠.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나서 거기다가 값을 대입할 때 100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앰퍼샌드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단 예외 조건이 있다. 뭐다? p는 0, 0은 대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접 p에다가 어떤 정수값을 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p는 0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p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예,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동작을 해요. 컴파일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때 0 대신에 null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null은 다음과 같이 define 이런 이제 문법이 있어서 define 뭔가를 정의하시오. null을 뭘로? 0으로 정의하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null이라고 써도 0으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null을 보통 많이 쓰는데 본 강의에서는 그냥 0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터 변수에 직접 0은 들어갈 수 있는데 100은 못 넣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int a, int 별표 p, n은 1, p는 a의 주소 이렇게 해서 p가 가리키는 곳에다 1을 집어넣자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희미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원래는 a의 주소를 p에다 집어넣으면은 a 주소 100 이렇게 10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1을 넣어라. 100번째 가서 1을 넣어라. 이렇게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P가 가리키는 곳
가볼까요? 예,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안에. 그죠? 예, P가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뭐, 1값을 넣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P가 가리키는 요 주소가 뭐 운영체제가 쓰고 있다던가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의 값에서 중요한 값이 1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P에다가 올바른 값을 넣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죠. 맞습니까? 이거 어때요? 자, 이걸 허용한다면 분명히 A가 있고 포인트면서 P가 있고 A에 1이 들어있고 뭐 P에다가 1을 집어넣자. 이거를 만약에 허용한다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P에 올바른 값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예, P에 올바른 값을 올바르지 않은 값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허용해주면 똑같은 얘기죠. 예.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원래 여기다가 뭐 한 100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1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직접 어떤 정수를 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포인터 변수를 예, 이제 그 설명이 됐죠. 왜 P에다가 정수값 할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됐죠. 근데 P에다가 0을 집어넣는 이유는 아직 설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포인터 변수를 잡아놓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값을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할 때. 그죠? 여기다가 포인터 변수에 직접 어떤 정수값을 집어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화를 하지 않는 실수 때문에 이상 역시 문제가 되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좀 프로그래밍 하면서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하자라고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 습관. 봅시다. 어떤 습관이냐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0으로 초기화를 해주세요. 0을 대입해주세요. 이거 0은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네, 0으로 초기화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A 뭐 넣고요. 이런 거 동작하죠? P에다가 A 주소 넣어라. 네, 값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가 가리키는 곳, 자, 이런 류의 처리를 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하라? P가 0이 아닌지를 검사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를 빼고 P 요거를 체크해보면 어떻게 돼요? P는 지금 0이죠? 0이 아니어야 되는데 0이죠? 여기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동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네.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0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0은 메모리 번지 0번지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초기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된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0을 할당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쓸 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 이런 거 쓸 때 그 앞에 포인터 변수가 0인지 아닌지를 미리 이제 검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포인터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자,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CHAR, 캐릭터형, 캐릭터 타입. 봅시다. CHAR C는 1. 코드랑 메모리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C는 1. 100, 101, 102. 한 칸짜리네요. 1을 집어넣고, 캐릭터 P. 포인터 변수니까 4칸 할당하죠. 4칸 할당했어요. 그리고 P는 A의 주소. A가 아니고 실수했네요. A가 아니고 C의 주소. C의 주소. 그러면 P에 뭐가 들어가요? C의 주소 100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100은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이 4칸 중에 어느 곳에든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맨 끝에 그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와는 다릅니다. 자, 이때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하시오. 그럼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P가 가리키는 곳 100번지에 와서 1을 출력해야 되죠. 근데 무슨 생각 들어요? P라는 녀석은 어디요? 누구? 맨 앞에 0이 있는 거죠, 0. 예, 다음 장 먼저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INT형 포인터 변수를 보겠습니다. INT N은 1, INT 별표 P, P는 A의 주소. 자, 이러면은, 여기도 이제 메모리가 1바이트씩으로 되어 있고요. A에 지금 1이 들어 있습니다. A에 1이 들어 있고, INT 별표 P. 포인터 변수니까 4칸 할당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의문이 뭐냐면, 앞에, CHAR 이든, CHAR 별표든, INT 별표든, 메모리는 몇 칸이냐? 네, 4칸 할당합니다. 앞에 나오는 거에 상관없이 4칸을 할당하는데, 굳이 이 포인터에 대해서도 타입이 이런 걸 써줘야만 되냐, 이거죠. 그죠? 포인터 변수도 타입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P는 A, 100 들어있고요. 예.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해 보시오. 뭐야? 100번지에 가라는 얘기죠? 100번지 왔어요. 얼마요? 0을 출력해야 됩니까? 0을 출력해야 돼요? 아니죠. 뭐야? A가 4칸짜리니까 이 4칸을 다 검사해서 이게 1이구나. 그래서 1을 출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터 변수에 데이터 타입이 없었다. 얘가 가리키는 것이 INT라는 정보가 없었다. 이게 없는 거야. 없다라고 하면 P 100번지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칸을 갖고 와야 되는지, 2칸을 갖고 와야 되는지, 몇 칸을 갖고 와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그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4바이트씩을 할당하지만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다루어야 될 경우에는 그 포인터 변수도 역시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설명이 되었죠? 네, 미리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4칸을 가져와야 된다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INT에 있다라는 거죠. P가 가리키는 곳에 갔더니 이게 4칸짜리를 갖고 와야지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정보가 어디요?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도 타입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다른 변수끼리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char 별표 p1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int형 포인터 변수 p1, p2가 있습니다. 자, 이때 p2의 값을 p1에 집어넣어라.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p2도 메모리 번지 값을 가지고 있고 p1도 메모리 번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번지를 여기로 복사해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포인터 변수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 녀석들이고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P2는 지금 INT 별표 타입이고 P1은 CHAR 별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값을 넣을 수는 있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포인터 변수도 역시 그 타입 캐스팅, 타입 캐스팅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겠죠. 타입 캐스팅을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범용 포인터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지 않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다가 void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의 주소, A는 INT니까 여기서 나온 주소는 메모리 번지, 정수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도 갖고 있는 거예요? INT에서 나온 거니까 INT 별표 타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void 별표 타입입니다. 타입이 같아 틀려요? 다릅니다. 다른데 얘는 뭐요? 이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타입이 다르지만 그래서 얘는 모든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void 별표 타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타입을 무시하고 일로 들어가는 순간 얘는 타입이 없어지는 거죠. 타입을 무시하고 번지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컴파일 에러는 없습니다. 자, 이 void 타입. void는 타입이 없는 녀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void 타입을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P는 A의 주소. P에다가 A의 주소 100번지 넣었어요. printf%d P가 가리키는 곳 100번지로 왔어요. 100번지에서 몇 칸을 끄집어야 돼요? P가 가리키는 곳 왔어요. 몇 개를 끄집어야 돼요? 4개를 끄집어야 되는데 4개를 끄집어야 되는데 void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해요. 왜? 몇 칸을 끄집어낼 수
내는지를 불명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 컴파일 에러가 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더라도 뭐 주소만 복사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복사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컴파일 에러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이 필요합니다. 타입캐스팅 하면 되겠네요. 볼까요? 여기 intA는 1, int 별표 p1 이거 가능하죠. int고 int 타입이니까 가능합니다. char C는 1, char 별표 C의 주소를 p2 네,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의 보이드 별표 q 선언을 해놨네요. 자, 오른쪽 볼까요? 자, p2는 캐릭터 별표, p1은 int 별표,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컴파일러가 나는데, 그래서 뭘로 바꿔주라? 앞에다가 int 별표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도 p2가 캐릭터형이고 p1은 int 별표인데 넣으려면 캐릭터 별표로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보이드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q p1 int 별표 q에 넣어라. 예, 가능합니다. 얘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줘요. 자, p2를 넣어라. 얘는 캐릭터 별표, 얘는 보이드 별표. 예, 허용해줍니다. 반대 경우 q 보이드 별표인데 p1에 집어넣어라. int 별표 집어넣어라. 예, 허용해줍니다. 자, 뭐라고요? 예, 보이드가 들어가면 타입은 무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번지값만 이렇게 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입 캐스팅이 필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이드의 특성을 활용하면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값 전달이 가능하겠죠. 뭐요? p2 캐릭터 별표, p1 int 별표인데 직접 이거는 안 되지만 중간에 보이드형 q를 넣으면 여기서 아무 문제 없죠. 타입 캐스팅 필요 없고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타입 캐스팅 필요 없고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런 형태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다음 같은 함수 호출에서는 실제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intA, int 별표 p2는 A의 주소. 그러니까 p2를 넣었어요. 얘는 int 별표죠. 일로 왔어요. 이게 뭐로 돼 있어요? void. 넣을 수 있죠. 여기 int 별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보이드형 포인터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는 거 따져보면은 이 형태인 거죠.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이드 포인터형을 쓰면은 그 타입 캐스팅을 하지 않고도 번지 값만 전달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인터 변수와 1차함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